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국내 뭐 장도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좀 장이 안 좋았었죠.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건 미장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장이 좀 많이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이유인즉 이제 보면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뭐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유럽에서 이제 뭐 각국의 재봉쇄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 듯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었나? 네, 이스라엘이 세계 처음으로 전국적인 재봉쇄 조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유럽 주요 국가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를 있죠. 뭐 도시나 장소 단위로 이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이제 대응에 이제 좀 고심하는 중이에요. 뭐 다 내리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들도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변이나 공원 등에서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뭐 스페인도 여러 가지 있죠. 술집과 식당 매장은 50% 손님만 채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던 거랑 좀 비슷한 약간 그런 조치들이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조치 없이 그냥 열어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재봉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선물을 보면은 뭐 이제 다우하고 이제 얘네들도 역시나 좀 안 좋아요. 뭐 이쪽은 뭐 재봉쇄령이나 이런 거 얘기는 딱히 안 나오는데 우선은 유럽 쪽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좀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좀 대응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장이 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다우랑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봐야 되지만 끝까지 보고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그렇게 장이 좋진 않지 않을까. 아니면은 오늘 이제 국내장이 안 좋았다 보니까 아예 뭐 예를 들면은 하락한 상태에서 뭐 마이너스 한 3% 이렇게 또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가봐야지 하는 거죠, 사실상. 자, 반일 관련해 가지고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스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처음에는 나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한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웃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죠. 자, 모남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썩 좋을 수가 없을 거야. 이 뉴스가 좀 장 끝나고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시간에는 좀 빠지긴 했는데 뭐 이거 이외에도 이거 말고도 딱히 좀 강대강으로 들이박을 만한 그런 재료가 지금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이 또 조금 사놓긴 했어요. 자, 근데 신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횡보네요. 두 개가 보통 이제 같이 좀 움직여야지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그래서 이쪽은 그냥 가능하면은 쳐다보지 않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 그리고 미중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이 이제 반격을 했죠. 그 어젠가 그제 제가 말씀드릴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ENN이 눈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 텐센트나 이제 억까지 건드린다면은 똑같이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중국 내 투자, 수출입 전방위로 제한을 하고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텐센트 제재에 돌입을 했어요. 자, 그만큼 이제 텐센트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 화웨이도 굉장히 큰 기업이죠. 자, 그 정도를 계속 건드려야 되니까 결국은 중국도 반격하듯 이제 뽑아드는 거예요. 아직은 블랙리스트에 어떤 기업이 들어간다는 거를 그 상무부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뭐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각 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니온 쪽은 계속 보고는 있는데, 자, 근데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역시나 또 빠졌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이 정도 자리면은 좀 가져갈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딱 괜찮은 타점이 될 것 같아요. 거의 8,000원 앞쪽까지만 내려온다면. 내일 또 지수가 안 좋죠. 근데 지수가 안 좋으면은 약간 테마성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 테마나 아니면은 뭐 반일
아니면은 뭐 이제 미중 이런데 반일름 빼고 이제 미중 같은 경우에 한 번쯤은 내일 들어 올릴 수도 있어 보여요. 시외도 뭐 그렇게 나쁘게 빠지지도 않았고, 시외가 오늘 시간에서 잘 올라가던 애들도 오히려 뒤로 후진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시외에서 막 2% 3%씩 올라가던 애도 오히려 파랑색으로 빠지는, 미국 선물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거의 2% 2점 몇 프로까지 빠지니까 결국은 웬만한 시간에는 다 빠졌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올랐다는 거는 내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도 보입니다. 유니언도 위치도 괜찮고 뭐 같이 움직이겠죠, 얘네 셋은.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얘네를. 자, 그래서 뭐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규정을 발표하겠다. 근데 그 예로 예전에 5월에 뭐 얘기했었던 게 있나봐요. 이와 관련해서 5월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애플, 시스코, 퀄컴, 그러고 보잉 같은 그런 기업을 중국의 블랙리스트,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화웨이를 때렸으니까 애플을 때릴 수 있지 않나. 그러고 텐센트를 때렸으니까 뭔가 IT 쪽 그런 쪽으로 좀 때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고 이제 위챗에 대해서 이제 사용 금지를 갖다가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 법원은 중국의 손을 들어줬어요. 위챗 사용을 금지시키면은 중국의 유일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 이제 사용을 금지를 내리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어도 뭐 솔직한 말로 이것저것 많이 괴롭힐 건 많으니까 뭐 다른 방법을 또 찾겠죠. 어쨌든 전혀 갈등이 뭐 해소된다거나 좀 완화된다거나 이런 그림은 아직은 전혀 보이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좀 빨리 오르긴 했어요. 오늘 막 그렇게까지 슈팅을 쏠까 싶었는데 오늘 좀 슈팅을 한번 쏘고 내려왔죠. 내일이 이제 솔직한 말로 이제 진짜 디데이인데, 23일날이 진짜 디데이지만 사실 하루 전쯤에 보통 움직임이 크죠. 자, 보면은 그 어디야, 국민의힘에서 이제 진행하는 첫 공식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막 많이 나오겠죠. 야권 연대의 가능성 뭐 이런 게 제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게 좀 많아졌어요. 발언이 좀 많아졌어요. 추미애 장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이제 건드리기 시작해요. 진보 정권이 아닌 퇴보 정권이다. 코로나 전에 이미 경제는 파탄 나 있다. 뭐 이제 계속 이거 외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발언하는 게 좀 강해지고 좀 많이 이것저것 언급을 많이 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이게 나왔죠. 차기 대선에 대한 호감도, 뭐 이재명이 이제 56%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53%고 안철수 대표가 29%다 뭐 이렇게 해서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지지율은 아니에요. 지지율은 아니니까 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호감도에서 이 정도를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이런 시기에 딱 적절하게 이런 기사가 떴다는 거는 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보게 되면은 써니전자가 좀 빠져가지고 이제 9%예요. 정확하게 여기를 딱 갖다 대놨죠 그냥. 자,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 돌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거래량 굉장히 크게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거기다가 내일 장이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은 테마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좀 있죠. 지금 발언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외에도 발언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타고 출발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시간에 같은 경우에 저도 이건 좀 지켜보는 봤는데
처음에 좀 막 빨간색으로 막 잘 달리다가 막판에 돼가지고 막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똑같죠. 시간에 이거는 대체로 다 비슷할 거예요. 막 달리던 애들도 다 뒤로 다 빠꾸를 했으니까. 미장이 이제 미 선물이 좀 많이 빠지면서 갑자기 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고 어디 갔어? 안랩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확실히 그래도 좀 무겁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어쨌든 앞전 고가는 돌파하려고는 한번 시도는 해봤죠. 거의 살짝 건들다시피 이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내일 당연히 써니전자가 간다면 안랩도 당연히 따라서 가는 2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가 이거 외에도 이재명 파기환송심이 이제 벌금형이 나왔어요. 좀 의외예요 이거는. 자, 이래 버리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돈들이 당연히 다른 정치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를 보게 되면은 뭐 시간에서 이제 5%, 2%, 3%, 뭐 2%, 3% 좀 다른 정치 테마들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감이 있어요. 지금 그만큼 저게 타격이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반사 이익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관련주가 만약에 빠진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한테 이제 들어갔던 표들이 당연히 여기서 온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야당 쪽에서 이재명 쪽으로 넘어온 표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표가 다시 야당 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윤석열 관련주는 약간 지금 이제 좀 약간 뒤처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좀 그럼 새로운 뉴페이스고 지금 주가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이런 그림이죠. 이쪽에 저는 좀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에서는 좀 이번 주 계속 보실 곳은 안철수 관련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심이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어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이제 빵빵 때렸어요. 그러고 밑으로 다시 내려보내죠. 근데 여기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대로 따라갔었어야지 정상인데 검찰 쪽에서 다시 항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벌금 300만원을 다시 구형했죠. 앞전과 동일하게. 자, 그랬더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항소를 기각해서 이제 좀 사건을 좀 종집을 찍어달라. 지금 뭐 한 2년인가 뭐라고 써있었는데 2년 정도 이렇게 힘들게 왔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2년. 이 뉴스가 아닌가 보네요. 여기구나. 뭐 이런 억지 허위 기소를 벗는데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서 이 사건의 종집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뭐 기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다음 달 16일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선고 기일은 다음 이제 16일에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16일이면은 1주, 2주, 이때 거의 추석이죠. 추석 껴있고 거의 한 거래일로는 한 3주 될 것 같아요. 3주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는데 그 동안은 그렇게 아쉽지만 이쪽은 좀 그렇게 막 힘을 받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같은 당이지만 그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젠가 청와대 쪽에서도 그 뭐야,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관련해 가지고 지역 카페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같은 당에 불과한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 버리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어쨌든 정치 관련해서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돈이 될 만한 곳을 집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정치를 막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사기 논란 속에서 니콜라 창업자가 이제 사퇴를 했다. 오늘 이제 기사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좀 난리가 났죠. 전반적으로 니콜라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크게 입었어요. 그러면서
니콜라 관련주는 이제 하나 쪽만 이제 보고 있었는데, 하나 쪽인데 LG화학까지 이제 관련주들이 뭐 급락을 했다 하는데, 솔직히 LG화학이 빠진 거는 분사한다는 그것 때문에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 이 수소 니콜라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에는 니콜라가 빠질 때 LG화학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오히려 분사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때 더 빠졌지. 이거는 좀 약간 엮는 그림이고. 자, 그러면은 니콜라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자, 니콜라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소 트럭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 진짜 말 그대로 사기였던 건지, 이거는 기사로만 저희는 볼 수 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좀 믿지 않는 모습, 거기다가 사퇴까지 했다. 그러면은 좀 더 사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죠. 그냥 누가 봐도 사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사퇴를 했으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웃는 기업과 우는 기업이 있는데, 우는 기업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쪽하고, LG화학은 굳이 안 껴도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껴놨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자, 그러고 웃는 기업은 분명히 이제 현대차죠. 자, 국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수소 트럭을 갖다가 완성차를 갖다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소차 산업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니콜라가 뭐 되니 안 되니 사기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자, 수소 섹터 중에서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우 7% 9%씩 빠지죠. 하나 우 1% 5%씩 빠져요. 자, 거기에다 뭐 나머지 수소들도 썩 좋진 않아요. 뭐 장도 안 좋긴 했는데 어쨌든 수소 섹터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죠. 자, 근데 현대차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장에서도. 거기다가 이게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죠. 약간 돌파하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분봉을 보시더라도 돌파하려고 했었다가 지수가 워낙에 무너지니까 좀 무너지긴 했는데 자, 오늘 근데 그렇게 많이 사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한 앞전에 이렇게 팔았던 것만큼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 그렇게 강하게 막 들어오지는 않았고, 근데 꾸준히 좀 봐줄만 하지 않나. 이쪽은 수소 관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나오는 그런 그림도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 어차피 차트 거의 비슷하죠. 어차피 같이 따라가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좀 얘까지도 같이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니콜라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오히려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위치죠. 자, 그러고 그 녹십자 이제 혈장치료제 이제 오늘 투약했다는 뉴스가 장 전에 나왔어요. 장 전에 나오면 갭 뜨고 거의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임상 뭐 성공이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갭을 뜨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게 고가였죠, 그냥. 자, 이렇게 그냥 끝나는 그런 그림. 뭐 일봉을 보셔도 그냥 거의 보합 마무리긴 하지만 뭐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 투약할 때는 제가 한번 오를 수 있겠거니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약하게 오를 수 있나 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기대감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투약하고 뭐 임상 승인 받고 이런 걸로 안 되고 이제는 임상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국에서는 백신이 거의 뭐 완성이 뭐 돼가니 3상 거의 끝나가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2상 3상 이 정도 얘기하니까 좀 이제는 신뢰의 문제겠죠. 얘네들이 있었죠. 어디 갔을까? 그나마 이제 녹십자는 저런 식으로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그랬고, MS도 많이 따라갔을 거예요.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자, 얼추 이런 그림이죠. 그냥 시작했다가 막판에 좀 흐르는, 대부분이 막판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렀어요. 대형주들은 지수가 좀 빠지면서. 자, MS는 그렇지 않았고, 시노펙스도 좀 버티는 듯 하다가 후반에 좀 빠지고, 뭐 얘네들도 후반에 좀 빠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유바이오는 어우 뭐야 이거, 분봉이고. 유바이오는 뭐 딴 걸로 갔나 본데. 제가 얘는 찾아보진 않았어 가지고 네, 얘는 좀 봐야 되겠다. 자, 유바이오 뭘로 갔을까나.
이거 아닌데. 우선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에 시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자, 우선 넘어가고 이거 그러면. 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줄으면은 좀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당연히 저도 보진 않았어요. 지금 보진 않았는데 당연히 어려웠겠죠. 네, 그냥 새파랗네요 진짜. 자, 뭐 진단키트는 하나둘씩 승인 나거나 이럴 때마다 좀 달리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있고, 뭐 손소독제나 마스크는 그냥 이대로 가나봐요. 그냥 진짜 저는 한 번쯤은 아무리 마스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한 번쯤은 이게 차트가 이 정도 무너지면은 반등이란 게 한 번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냥 절대 멈추지 않고 그냥 쭉쭉 가요. 그냥 이 정도로까지 무너지는 거는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마스크를 지금 안 파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웬만한 위치는 다 깨버려서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자, 보자 한번. 누가 사니 요즘. 그냥 개인들이 계속 사고, 국제약품은 외국인이 사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도 오늘 어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지를 해주는 척은 하는데 뭐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만약에 한번 살짝 반등 준다면은 바로 털고 나갈 그런 그림이에요. 솔직히 지금 건드릴 만한 애는 잘 안 보입니다. 유비케어도 뭐 쭉쭉 계속 빠지고 있고, 재택근무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등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도 가게 되니까 웬만해서 자, 두 개 같이 빠지는 건 당연하고요. 비대면 결제는 많이 빠졌네 얘도. 오늘도 좀 개미가 사면서 오늘 좀 많이 털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원체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미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가 있다 보니까. 자, 음악병실 택배는 그래도 믿었는데 택배도 그냥 갔네요. 근데 뭐 무너진 차트는 아니고 그나마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살려놓긴 했어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죽던 거를 마지막에 어떻게든 살려놓아가지고 좀 살아는 있는데, 얘는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2평 안 무너뜨리고 살려놨죠. 얘는 조금 아쉽고, 동방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다시 올려놨어요. 얘네들 전체적으로 막판 돼가지고 좀 빠지던 걸 전부 다 다시 올려놨네요. 택배 쪽은. 그래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뭐야 이거, 외국인 블록딜 있었나? 태용 같은 경우에 좀 외국인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블록딜 있었나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거의 100만주 가까이인데 딱 100만주 100만 43억 블록딜인지 몰라도 거래는 그렇게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딱 봐도.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있긴 하네요. 얘도 이러면 안 돼. 자, 엊그저께 이 정도 거래량을 터쳐줬고 안 무너뜨린 상태라면은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좀 줄 가능성은 보입니다. 자, 우선은 이런 자리, 이거는 한번 다시 터치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한 4,900원 정도. 앞전에 이런 자리도 있잖아요. 지금 한 번쯤은 더 터치를 하거나 돌파를 좀 강하게 하려면은 좀 아래부터 좀 길게 장대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재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추석 말고는, 추석이랑 그 택배 노조의 그 파업하는 거 외에 커다란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 자, 어쨌든 이 정도고, 등교를 하기는 했죠 오늘부터. 근데 등교를 했는데 전국에 123개는 등교를 못했다고 뭐 뉴스가 뜨긴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등교는 다 한 거예요. 다 했고, 그 앞전에 이제 어디 갔어? 뭐 지난 18일에 이제 7,018개교보다 뭐 6,000 이 정도로 뭐 줄었대요. 근데 어쨌든 다 수업도 하고 등교도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딱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없죠. 저 뉴스가 떴을 때 오히려 이게 올랐다면은 이게 재료가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을 봐도
2시 막판에 그냥 마지막으로 내놓는 그런 뉴스 같았어요. 시간에도 옳은 거 없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 보기가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신인데,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의 백신이 아직 결과를 안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갖다가 먼저 내놓고, 뭐 자세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 거 뭐 안전하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맞잖아요. 러시아도 맞고 중국도 맞고. 그러다 보니 중국산 백신을 갖다가 구매하겠다고 의향을 밝히는 곳이 꽤 많고, 최종 임상 중인 중국 백신은 5개라고 합니다. 브라질도 뭐 500만 개를 전달 받을 거고, 11월까지 뭐 백신을 갖다 늘려가지고 기술 이전도 하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좀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좀 약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10여 개국한테 이제 21억 회분 수출을 갖다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효과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중국이랑 러시아 그 백신이 진짜 효과가 있다면은 뭐 엄청난 거니까, 오히려 얘네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서방 국가에서는 그 백신에 대해서 그 우위를 잡아야지 여기서 또 돈도 벌고 체면도 쓰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도, 브라질, 한국 등 제조 기지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백신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얼추 그거예요. 그냥 녹십자 정도 볼 수 있고, 녹십자, 셀트리온 뭐 근데 계약하거나 이런 건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러시아 쪽 백신이랑은. 그래서 기다려 봐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어디를 뭐 사야 된다 이것도 애매하고, SK 케미칼도 뭐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어디랑 계약을 했다 막 이런 게 나온다면은 당연히 좀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나머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좀 내일은 장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특이했던 거 볼게요. 넥슨GT는 그냥 그랬고, 우선은 이쪽 카카오뱅크 관련해 가지고는 그 넷마블이랑 DPC 빅히트 엔터가 좀 잘 마무리가 되면서, 그리고 기간 수요 예측이 막 좋으면은 좀 이쪽으로도 돈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DPC가 좀 빠졌어요. 근데 의외로 외국인이 팔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하루나 이틀은 더 가져간 다음에 막판에 한번 털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파는 그런 모습이어서 외국인이 먼저, 워낙에 개미들이 맨날 하는 행동을 알아서 그런지 먼저 선점 치고서 먼저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기간 수요 조사가 좋으면은 외국인이 팔든 안 팔든 한 번쯤은 튀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기에는 지금과 행보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슈팅을 가더라도 윗꼬리가 많이 나올 그런 그림이어서 좀 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뭐 버티고는 있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가 좀 잘 버티고 있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빠졌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한가 자리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수가 많이 빠짐에 불구하고 한 1% 빠졌으면은 좀 잘 버텼고, 본주는 역시나 그 수급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테마 외쳐도 이쪽에서는 그 기관과 외국인이 뺀다면은 그냥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 빼지도 않아도 그냥 쭉쭉 빠지죠. 자, 그래서 본주와 이 격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제 테마성이 붙게 되면은 우선주가 좀 더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간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빠지는데, S24도 뭐 오늘 좀 빠졌죠. 오늘 같은 날 좀 외국인 샀나? 외국인은 좀 빠지는 날 좀 많이 사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이 친구들은 좀 오래 봐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고,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관사 정한 다음에 뭔가 발표나 발언이나 진행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좀 나올 거는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행되는 절차들은 뭐 내년 봄 여름이죠. 아니 봄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KCT가 저는 이렇게 또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십자 도질 좀 그리고 좀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번 더 쳤죠. 그냥 여기서 좀 더 올려가지고 돌파를 한다면은 전에 종가죠. 전에 종가를 돌파를 한다면은 그냥 경고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모르겠어. 이제는 좀 거래량도 적기는 하지만 적어서 좋았던 점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시도 한번 떴었고,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서 조금씩은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서 사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건 전혀 없어요. 그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사셨으면은 전혀 문제 없는데, 막 뒤에 가서 막 이런 데서 올라타신 분들은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뉴스가 안 떴으니까 지속이 계속 되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테마성 타가지고 지수 빠지는 내일 같은 날 더 달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자기 맘대로 가다 보니까. 자, 그러고 여기도 뭐가 딱히 안 보였었고, 네,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대북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악재들이 있었으니까 좋지 않았죠. 받고 한알령 볼 거 없고. 그리고 배터리 쪽은 좀 그 뭐야 내일인가요? 23일 내일이었나? 모르겠었나? 밤에, 그러니까 23일 오전일 거예요. 오전 6시인가? 6시 반쯤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22일까지죠. 해가지고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이제 뭐 한 두세 가지 발표할 것 같아요. 발표할 것 같은데 발표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쪽은 딱히 원체 테슬라한테 이제 좀 당한 것도 있고 수소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다고 뭐 이 친구들이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LG화학은 좀 다르지만, 그래 본 김에 LG화학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분사 이슈가 있은 다음부터 쭉 떨어지죠.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요. 자, 근데 그런 분사가 진짜 나쁜 거냐 볼 수 있는데, 자, 원래 이렇게 사업부를 갖고 있었던 거를 LG화학에 자 똑같이 옆으로 옮겨가지고 똑같이 사업부가 이제 가요. 그럼 얘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지분율 100%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사실상 구조가 전혀 틀리지 않아요. 여기 있나 여기 그냥 사업부로 있나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나중에 IPO를 한다, 뭐 우리가 뭐 투자를 더 해야 돼가지고 돈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IPO를 해야 되겠다 요래 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100%에 대한 지분율이 희석이 됩니다. 무조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자, 희석이 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고 조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근데 이 정도로 빠질만 하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쨌든 지지를 하는 모습인데 내일 지수가 안 좋아 버리면은, 이걸 만약에 깨면은 약간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약간 보이는 곳은 얼추 한 55만원 보이네요, 대충. 그래서 분사한다고 그냥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돈을 끌어오게 더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분사를 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개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그래서 딱히 여기도 그렇게 설명을 잘 안 드려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좀 그 뉴딜 어디 갔니? 뉴딜 여기 있구나.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한 번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관련주들 뭐 짜잘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많이 움직일 거고, 내일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내일 배터리, 그러고 안철수 관련주, 그러고 미중, 요 정도 약간 이슈와 테마성을 좀 지닌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딱히 안 보여. 내일은 진짜, 내일은 그냥 내일 같은 날은 가지고 싶었던 종목을 바닥에서 줍거나 줍는 날일 수도 있어요. 줍는 날일지 아니면은 도망가야 되는 날일지 그거는 모르죠. 자, 그 정도 말씀드렸고, 딱히 특별히 보이는 건 없어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영상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중간중간에 뉴스를 봤던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좀 그나마 좀 큰 이슈가 됐던 거는 정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혼조세가 될 거니까 정치 테마에 돈이 좀 많이 쏠릴 그런 조짐은 좀 보입니다. 어쨌든 내일 지수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모두 좀 잘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좀 성투하시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